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오늘 박민영 앵커의 자리를 하루 대신해서 채울 어이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가 이렇게 투샷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소매 판매 지표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모두 안도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을 해줬습니다. 네, 이제는 안도랠리 우리 시장도 같이 달릴 준비하면 될까요? 얼마든지 달릴 준비는 되어 있었는데 그간에 많이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도약을 앞서 나가야 할지 오늘 포인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어제는 우리가 휴장이었고요. 수요일장 마감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마감 좋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나란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선 걱정 후 안도. 8월 5일 사실 까마득하게 급락했었던 시장 급락 분위기가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때 급락하고 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더불어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더 나올지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급락했던 날. 그리고 나서 회복에 주력했던 한 주.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본다면 이때 기우가 컸구나라는 것을 지표를 통해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을 통해서 안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이번 주 들어서면서 거래소 수요일까지 사흘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드디어 코스피는 이제 200일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8월 5일 그 전, 그러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8월 2일에 종가 부근인 2670선대까지 회복은 아직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갭을 채워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급락 이후 장기 이평선을 한 주 만에 회복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사흘째 담고 있는 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전기정제 중심으로 우리 시장 대장주들을 담아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우리 시장의 안도랠리의 주역이 이렇게 대장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이틀 팔고요. 수요일에 사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며 성장주들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 옆에 나오고 있지만 역시 급락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갭을 채워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지난 수요일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테마, 여기에 더불어서 셀 양극재까지 함께 달리며 수급이 유입되는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PPI 쪽에서 지표가 좀 부담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CPI 선행하고 그리고 PCE 물가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 PPI 지수가 안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확실히 그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력하게 시장을 이끄는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죠. 수요일장은 CPI 그리고 소매 판매, 미국의 지표 발표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 심리가 있었고요. 더불어 광복절 휴장을 앞두고 거래 대금도 메말라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회복한 이후에는 10조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지난 수요일에는 8조 원대로 뚝 떨어졌고 코스닥도 7조 6천억 원대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등을 주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유동성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투심이 회복되는 것까지는 아직이다라고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서 한 1,800개의 종목이 양시장 합쳐 오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지만 이 안에서도 실적 시즌 이제 8월 15일자로 반기 보고서 제출이 끝나니까요. 여기에서 보고서가 쏟아졌는데 실적이 많이 좋지 못했던 개별주에 대해서는 냉혹한 작대 이어졌습니다. 한화생명이 5.6%가량 조정을 받았고 당기순이익 줄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도 비용에 대한 부담감 많으며 실적 실망감이 컸는데요. 무려 7%로 갭락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8월 5일에도 불안했던 흐름 그 아래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엔터주 전체적으로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 엔터 약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선 걱정 이후에 후 안도에 나가는 그 과정 안에서 되돌아오고 있는 반도체 쪽의 투심, 개선되고 있는 이 투심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투자뉴스 7에서도 이렇게 주도 섹터의 첫 번째 후보로 반도체가 돌아오고 있다라는 흐름을 이미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의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달아봤는데요. 외국인들은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흘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나흘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나흘 동안 담은 규모가 500만 주에 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점 8월 5일부터 올라온 삼성전자의 반등폭은 한 10% 정도가 되고요. SK하이닉스는 그 반등폭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보단 적게 담지만 물론 시총 차이가 좀 있긴 하죠. 나흘 동안 하이닉스를 담은 건 215만 주. 이 가운데서 하이닉스는 8월 5일부터 반등폭이 무려 23%에 달하고 있는 수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8월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에서 그 폭을 줄여가면서 플러스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지난 8월, 남은 보름 동안에 플러스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투톱을 담고 기관은 소부장을 담는다. 조금은 엇갈린 시각으로 기대 수익률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 부분 시각 차이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담아가는 종목을 보시면 리노공업, ISC,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월덱스, 유진테크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STI와 HPSP 같은 종목들도 담아가면서 장비단 안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가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지난 수요일장의 상승률 보고 계시고요. 월덱스는 무려 14%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AI의 버블 우려로 8월 5일의 시장 급락과 함께 사실 반도체는 7월부터 계속 고점 이후에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같이 맞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논리로 이 당시에 급락하고 나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흐름, 그 순매수의 배경으로 지금 증권가에서 꼽는 요인입니다. 지금 8월 9일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데요. 딱 8월 9일 공교롭게도 TSMC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가격 상승, 반도체 가격의 탄탄한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 보자면 지금 7월부터 AI 버블 논란 때문에 한 차례 조정,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두 차례의 이 수급 논리로 조정을 받았는데 8월 9일에 TSMC 호실적 발표를 통해서 펀더멘털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메리트를 보니 꽤 많이 빠졌는데 이쯤에서는 좀 많이 빠진 게 아닐까 이 실적을 확인해 나가면서 수급까지 유입되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8월 28일 이제 빅테크의 실적 그 종지부를 찍을 엔비디아의 실적 그 이후에는 완전히 돌아온 주도주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기관의 수급과 외국인의 수급 조금은 엇갈려 있지만 지금부터 담아간다면 그 기대 수익률도 이전 고점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욕심이 나시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섹터 후보, 주도주 섹터에서는 작년에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연속성을 조금 더 확인해 나가면서 반가운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실적, 수주, 내러티브, 수급 쪽에서도 본다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2차 전지 기대할 포인트가 크진 않습니다. 여전히 주가는 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들이 8월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여기에서 주가 바닥을 확인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적 바닥도 확인하자라는 심리가 강했었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수요일까지 봤을 때 월간으로 7월 월부터 봤을 때 한 6%나 더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 연동됐던 2차 전지의 주가를 감안해 본다면 아직 바닥이 아닌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7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봤을 때 한 135만여 대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대비 24%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한 31%가량의 강한 증가세를 확인하고 있고요. 북미는 한 6%, EU 쪽에서는 마이너스 8%입니다. 아직 유럽 쪽의 전기차 회복력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러티브와 빈집인 수급 이 두 가지 측면에서는 펀더멘털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투심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적지 않게 외국인들 2차 전지를 담아가는 모습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고요. 물론 연속성은 봐야겠죠. 그리고 내러티브 측면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드, 그리고 금리 인하 측면에서 이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인 2차 전지 그 수혜받을 거란 이야기는 여전히 있고
있고요. 또 오너부재 리스크 에코프로 그룹 중심으로 해소됐죠. 전기차 화재 대책 속에서 전고체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러면 급락 이후에 2차 전지는 되돌림이 얼마나 강했을까를 지금 등락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코스피가 8월 5일 저점 대비 10% 올랐고요. 코스닥은 15.4%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세일사는 아직 조금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쪽 소재단에서 본다면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것을 등락률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에코프로비엠은 살짝 약하지만 레몬, 전고체 쪽으로는 54%의 회복력을 보였고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대장입니다. 26%의 회복력, 이번에 실적도 좋았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수요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담아가면서 무려 24%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빈집인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쪽으로의 수급 쏠리게 된다면 한 번 더 드라마틱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은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아직이다. 바닥을 좀 더 확인하자라는 시각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후보로 2차 전지의 향방은 계속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서브섹터의 후보로 투뉴에서도 주목하고 있었던 포인트는 바로 신재생이었는데요.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약진하는 모습, 이미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역전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이달 들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 따라서 트레이드 되는 가격에 반영되는 흐름은 아마 11월까지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이쪽 섹터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변동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전략을 좀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신재생, 물론 의료용 대마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다른 섹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반응이 나왔던 쪽을 신재생으로 압축해서 가져와 봤어요. 낙폭 과대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움직여주겠지. 2차 전지 앞서 보신 거랑 좀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 나온 성적표에서 실적이 꽤 괜찮다라는 측면이 투심을 이끈 매력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됐던 CS 윈드, 동국 SNC, 그리고 한화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바닥을 짚고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날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무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솔루션이 그 전에 먼저 매기를 강하게 뚫었죠. 이렇게 되면서 이미 8월 5일 저점에서 회복력을 위쪽으로 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신재생을 먼저 이끈 그 첫 번째 주역은 이 CS 윈드였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꾸준히 고점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월간 상승을 기록하면서 월간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에다가 실적 더불어서 11월까지 이어지는데 해리스가 이렇게 약진을 보여준다면 여기에서 대장은 신재생이 아닐까에 대한 궁금증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아웃퍼폼을 플러스 알파로 얼마나 가져갈지 여부 혹은 지금 챙겨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저희가 좀 팔로우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반도체도 돌아오고 2차 전지와 신재생, 꽤나 수급적으로 유리한 섹터들이 돌아온다면 기존 주도주들은 설 자리가 있을까요? 이미 기존 주도주들, 반도체 수급이 쉬어가는 동안 움직였던 섹터들에 있어서는 고점에서 주가 변동성이 관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실리콘2가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2는 지난 수요일이었었죠. 사실 시가 부근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실리콘2의 실적으로 다시 한번 화장품주의 센티가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이 개장 중계 때 확인이 됐는데요. 결국 종가상으로는 4.8%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면서 지금 일중 그래프 보고 계시는데요. 오후장에 하락 반전돼 저점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북미의 성장 내러티브를 안고 달렸던 대장주인 만큼이나 지금 고점에서 흔들렸던 이 주가가 이미 피크아웃을 확인하고 이제는 쉬어갈 단계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시점이고요. 물론 우리 내수 국내 법인 중심으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도 변동성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0.3%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미국 법인인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좀 아쉬웠다. 4분기에나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은 아직까지 좀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화장품주 안에서도 엇갈린 흐름 속에 아모레
아시다시피 LG생활건강은 이렇다 할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 이미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여기에서 한 차례 더 실망감이 커졌던 이번 성적표에서 보여줬던 흐름은 여기서 주가 회복을 이뤄내지 못하고 저점까지 더 내려앉으면서 이미 11만 5,900원 최근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점은 어떻게 회복하는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장품 섹터에 있어서는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울타뷰티 중심으로 분위기가 좋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이 가능한가 여부는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미 달라지고 있는 인디뷰티와 대형 브랜드사 안에서의 변동성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더불어서 이날 전력, 전선, SOFC 이쪽으로는 다시 반등이 또 나오게 되면서 기존 주도주가 돌아오나에 대한 물음표가 좀 생겼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이번에 MSCI 8월 12일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으로 확인이 됐죠. 패시브 자금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미 그것을 선반영해서 주가는 달렸다라는 측면에서 엇갈린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S 일렉트릭 다시 한번 달려주면서 4.5%까지 회복했고요. 효성중공업도 상승. 다만 HD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의 대장이죠. 이쪽으로는 고점에서 또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변동성이 심상치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원전선 그리고 SOFC 이 대표 종목이죠.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상승을 했는데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폭증하는 움직임 속에 여기에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스토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는 고점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 여기서 다시 회복되느냐 여부는 역시 반도체 수급 게임에서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료 섹터 안에서는 삼양식품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상반기 내내 이 라면 수출이라는 스토리로 고공행진을 보였었던 종목이죠. 지난 6월에는 71만 원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지금 보시면 두 달째 쉬어가는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요. 8월 들어서면서 시장 급락과 함께 조정, 그리고 이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4%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54만 5천 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째 쉬어가는 지금 주가가 혹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존 주도주들은 일단은 좀 발을 빼야 하는지 고민이 좀 깊어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닝 시즌에 지금 위축되어 있었던 숫자에 좀 약한 성장주들이 수요일에 또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미 기존에 달렸던 게임 엔터 같은 종목들이 그러했고요. 로봇주가 수요일에 모처럼 만에 올라갔습니다. 모멘텀에 이제 하반기 반등을 도모할 수 있을까? 로봇 섹터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삼성이 굵직한 뉴스를 가져올 때마다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이날 수요일도 그러했습니다.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2019 CES에서 첫 발표가 있었고 잼이라는 키워드로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봇핏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재활 쪽에 쓰이기도 하고 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입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병원이나 필라테스 헬스 쪽이라든지 이렇게 B2B 쪽으로 이미 납품이 됐었던 쪽입니다. 그런데 B2C 쪽으로도 우리 내놓을 거야 라는 것 2023년 CES, 2024년 올해 CES에서도 힌트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미뤄지더니 드디어 9월 초에 출시한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 B2C 시장이 열리게 되면 개인들이 필요한 분들이 쓸 수가 있게 되고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텐데 9월 초에 이제 지금 나오게 되면 효도 선물로 추석 특수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 방에 웨어러블 로봇 하나 놔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큐가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아마도 웨어러블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연스럽게 큐가 커지게 되면 판매 확대 그리고 자연스레 우리가 이제 숫자로도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웨어러블 보픽 관련주를 쭉 정리해봤는데요. 대표 종목은 아마 수요일에 가장 슈팅이 컸던 이렌시스
EV가 종목이 대표일 겁니다. 오일 댐퍼, 감속 모터, 이미 삼성이 납품하고 있는 종목으로서 슈틱이 가장 컸고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지금 차트 옆에 나오고 있는데 12.7%의 상승을 보이면서 8월 들어 월간 상승률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늘 그렇듯 로봇에 관련한 종목들은 이벤트에 크게 움직이지만 뒷심이 좀 약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삼성의 모멘텀이 이번에는 본격적인 동반 상승 랠리로 이어질 것인가는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SBB테크, 드림텍, 인탑스, 보핏에 이미 B2B 쪽으로 시제품 생산한 그리고 납품한 종목들도 지금 쭉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삼성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쪽으로도 같이 수요일장 움직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역시나 기대하는 건 이제 드디어 이 모멘텀에 다 같이 웃어줄 그날을 기대해본다 일 텐데요. 이미 어닝 시즌 때 아시겠지만 숫자에 약한 이들 종목들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아웃퍼폼 할 수 있을지 눈여겨봐야겠네요.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쉬었던 8월 15일, 그러니까 14일에 미국 시장, 간밤에 8월 15일 미국 시장 이 두 차례 보니까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쉬길 잘했나 싶을 정도로 어제는 상승폭이 드라마틱하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밤의 분위기를 보시죠. 기술주 랠리의 움직임 속에 1에서 2%가량의 상승.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포인트 선을 강하게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나스닥 경우에도 이제 8월에 월간 고점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밤에 재료가 됐던 건요. 물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었던 CPI요. PPI 안도, CPI 안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요. 미국의 소비 경기가 지금 3분의 2 정도 전체 경기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있어서는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이 부분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안정화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미국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하게 회복이 됐는데 2주째 안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8월 5일에 시장을 끌어내렸었던 그 두 번째 이유인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내러티브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없다. 여기에 확신의 도장을 찍으면서 미국 쪽으로는 성장주 베팅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4%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이제 120달러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 100달러 깨진 흐름 샀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들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AMD 같은 종목들 다 좋았고 기술주의 대표주자인 테슬라도 연속성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6%의 상승 랠리를 보이면서 전기차 쪽도 함께 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침체 내러티브는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요. 9월의 인하 가능성은 75%까지 올라갔습니다. 25bp 기준으로요. 25bp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50bp 쪽으로 더 강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침체될 수도 있다. 경기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빅컷이 가능하겠다라는 측면으로 50bp가 좀 가능성이 높았었는데요. 훅 줄어들고 한 20%까지 줄어들고요. 25bp 인하 가능성은 75%로 이제 과반수를 넘어서는 트레이더들의 이런 확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나 올라가면서 엔비디아도 함께 랠리를 보였고 WTI 상승했고요. 구리 가격 2% 올라가면서 전형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경기 살아나는 데 움직였던 원자재들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울타뷰티가 특징주로 봤을 때 11%의 급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쉬었던 이 13일자 미국 시장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2분기에 울타뷰티의 주식 한 70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애플은 좀 줄였잖아요. 여기에 환호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울타뷰티는 우리 시장 안에서 본다면 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볼 정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편집샵처럼 파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워렌 버핏이 샀다라는 측면에서 11%의 급등세를 나타내며 이틀째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까지 연결고리를 찾아보게 된다면 혹시 우리 국내 화장품주의
지금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센트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럼 옥석 가리기로 최근에 좋았던 인디뷰티 쪽으로 더 강할까라는 측면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월마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간의 호실적 그리고 2분기에 가입자 호조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가 필요하겠는데요. 동일 매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가량의 전년 대비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더불어서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이 측면과 함께 6% 이상 상승하면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표 호조와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요. 미국의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트맵으로 쭉 보시죠. 그야말로 그린라이트가 켜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술주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은 분할 이슈가 있어서 그 전날 홀로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이 확인됐고요. 브로드컴, AMD,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소프트웨어 쪽도 다 같이 올랐고요. AMAT,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 발표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4%가량 올랐고요. 소비 쪽으로 본다면 월마트의 호실적과 함께 코스트코, 타겟 같은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섹터들이 일제히 좋았습니다. 소비재 섹터의 상승 움직임, 우리 시장까지 연결고리를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베이직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원자재 쪽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카드사 쪽, 은행주 다 같이 오르는 모습 보여주면서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좋았다라는 측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연결고리 측면에서는 세 가지 뉴스인데요. 이 반기 보고서 말씀드린 대로 15일 제출 마감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우리 쉬어서 14일자로 사실 다 마감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번에 마감 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상패에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것이 반복될 경우에는 상패 위기에 놓인다라는 측면에서 작년에 이제 미제출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서 자본 잔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추려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안에 혹시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전고체 양산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전과 완성도를 위해서 여기에 집중해서 좀 더 늦춘다는 내용인데 사실 삼성 SDI가 전고체 쪽으로 더 이끄는 리딩 이제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 측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게 될지 지금 캐즘 때문에 내놓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 측면에서 셀사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삼성전자 HBM3E 웨이퍼 생산 들어갔다. 트랜스포스닷컴에서 이 같은 보도를 내놔서 지금 최근 분위기 좋은 HBM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 호재로 반영될지 여부까지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숨 다 돌렸네요. PPI 안도, CPI 안도.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표들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수급.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성이 다소 커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고비까지 잘 넘긴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목요일장 미국 시장의 상승 여파까지 이어받을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들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섹터로 넘어가야겠죠. 어느 섹터 준비하셨나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 우리 상반기를 이끌었던 주도주군의 섹터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과 함께 자세하게 전략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 실망 매물 또는 불안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상반기 주도주의 모습들, 최근에 화장품 주가 추이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투는 올 한 해 동안 400%가 넘게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최근 1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주가가 4.6%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 한 달의 주가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성장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실적 내용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 성장세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특히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놀라운 실적을 이번에도 발표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성장세, 피크아웃 우려에 대한 걱정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기대 종목이었던 그리고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냈던 또 다른 종목 VT가 있을 텐데요. 올 한 해 동안 74.8%, 75%가량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추이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일찍이 VT라던가 실리콘투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수익을 누리고 계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화장품주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센티멘탈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잉그루드랩 같은 종목들을 보면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주가에 여실히 반영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의 주가 추이를 정리를 해봤을 때 실적이 이번에 나오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까 하고 야금야금 오르던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고개가 확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 자체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의 주가 추이 30% 가까운 낙폭 보여주고 있고 다만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최근 1일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낙폭에 조금의 만회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난 수요일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폭락을 경험했던 우리 시장 그 이후에 화장품주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증시 폭락장이 있었던 지난주 그리고 그 이후에 소비재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화장품주들의 불안감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사이에 공유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TNG의 경우에는 11.23%의 상승 흐름, BGF 리테일, 오리온,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이패밀리 SC,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나 주가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13일까지의 주가 변동률을 들여다본 것이고요. 특히 실적 실망감이 매우 컸던 아모레퍼시픽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외인 수급의 추이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순매수 종목에는 오리온이라던가 농심 같은 음식료 관련주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반면에 순매도 종목에는 실리콘투, VT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물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반영이 됐고요. 코스맥스와 같이 실적도 조금 아쉬웠고 컨센서스 역시 하회했던 종목들 역시도 순매도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실리콘투의 경우에는 외인의 코스닥 순매도 1위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의 상승폭이 무색하게 이렇게 실리콘투에 대한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외인들의 지분율 역시도 함께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실리콘투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LH 아문디 자산운용 ETF 추이를 들여다보게 되더라도 K뷰티와 K푸드의 최근 주가 추이 조금 나뉘고 있는데요. 최근 한 주간의 수익률을 들여다봤을 때 K뷰티 부문의 경우에는 5.1%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실리콘투 같은 주요 종목들의 낙폭이 컸기 때문이고요. K푸드 관련한 ETF의 최근 일주 수익률은 반면에 3.7%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CJ제일제당이 5.3%, 오뚜기도 6.2%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엇갈리면서 앞으로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우리가 투자에 나서도 되는 것일까? 물음표가 크게 생기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2분기 실적을 한 번 더 짚어보고 가야 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모레퍼시픽과 잉그루드랩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도 꺾였고요. 컨센서스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아주 나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을 받아들고 난 뒤에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물론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4%, 29% 하회하는 모습,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90%가량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만 실리콘투도 매출 131%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영업이익도 275%의 성장세 나타냈습니다. 아주 놀라운 실적을 받아들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큰 낙폭을 가져갔던 부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형주의 실적을 받아들고 나서 생긴 불안감들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센티멘탈을 흔들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콜막, 홈택코리아,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들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화장품주들 계속 투자해도 될까?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워런 버핏이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앞서서 희재앵커
가 계속해서 울타뷰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13F 공시를 들여다봤을 때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과연 버핏이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 바구니에 담았던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해서 하이코를 104만 주 담았고요. 울타뷰티의 경우에는 70만 주 가까운 70만 주 가까이 버핏이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에 울타뷰티 11.2% 상승하는 흐름들 함께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버핏이 울타뷰티를 매수한 것이 화장품주의 전반적인 센티멘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화장품주 자체를 좋게 봤다기보다는 기초 소비재로서 화장품 쪽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냐, 그중에서도 울타뷰티의 포지션을 좀 중요하게 본 것이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워런 버핏이 5월에 주주총회에서 내놓았던 발언을 들여다보면 위험이 매우 적고 돈을 벌 기회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무래도 울타뷰티를 화장품의 전체적인 센티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초 소비재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이 조금 나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타뷰티를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점 자체가 국내 분위기가 좋았던 화장품주의 앞으로의 성장세에 대한 조금의 분위기를 더 올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울타뷰티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올리브영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울타뷰티의 경우에는 고가 라인도 조금 다루고 있고요. 올리브영은 중저가 라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올리브영에서는 화장을 직접 해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판 올리브영이라 불리는 울타뷰티의 경우에는 직접 화장을 해주면서 경쟁사인 세포라와 차별점을 두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도 하죠. 주가가 연초 대비 30% 빠졌던 울타뷰티인데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 발표를 내놓았던 것이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공급망 비용이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프로모션을 좀 과하게 진행을 하면서 마진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DA 데이비슨의 코멘트를 참고를 해보면 울타뷰티가 대중 화장품 카테고리 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약간의 난관, 그러니까 실적에서 약간 미스가 나는 그러한 난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일시적 문제로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올리브영으로 따지고 있는 울타브영이라는 또 코멘트를 저희 유튜브 꼼돌이님께서 코멘트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울타뷰티뿐만이 아니라 성장주 전문 펀드인 베일리 기포드에서도 엘프뷰티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리콘투라던가 VT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조금 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실적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이제 정말 시작이 되는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실적 발표를 저희가 받아들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성장세, 물론 숫자 자체는 다른 타사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105%의 성장 흐름,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255%의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의 OPM도 19%로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재고자산 증가율 역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한국 화장품 제조가 97%의 재고자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시면서 화장품 관련주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그 다른 쪽으로 실적이 나왔는데 좋게 나온 기업들 위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잠시 후에 전략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네, 계속해서 개장 전 살펴봐야 될 이슈들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오늘 개장 전에 어떻게 전략 짜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 또 반도체 이야기로 좀 문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8% 급등세를 나타내줬잖아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계속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 것인가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전반적인 시장 점검해 주시고 반도체 쪽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먼저 주가 조정이 나타났던 계기가 자본 투여가 지속되었던 시장에서는 캐펙스라고 하죠. 그런 AI 투자 같은 경우가 자본 회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과연 이 자본 투여만큼 회수는 언제 나타날지라는 점이 의문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매크로 중심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었어요. 고용, 그다음에 물가 지표를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특정 법칙들을 대입을 해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각이 되었고 그 와중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가격 지표 조정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엔화의 포지션 변경이죠. 금리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엔화 포지션 변경이 먼저인지 이거를 따져볼 수는 없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가장 민감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조정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게 그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제거된 요인이 있는지를 감안을 해보고 그 제거되지 않은 요인이 있다면 시장에서 할인을 어느 정도로 줄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가깝게 최근에 미국 시장의 지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소매 지표 이 부분을 보면 크게 우려되었던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한번 접어놓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선 제거를 해두는 거고요. AI와 관련된 그 캐펙스 투자 같은 경우에 회수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킬러 컨텐츠의 출현이겠죠. 아이폰 16 시리즈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보다 더 잘 팔려 나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직 모호한 그 소프트웨어, 즉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시장에 침투를 나타내주거나 그러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확인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기존의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강도를 한 10 정도로 놓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는 꼭 이 사이클의 반도체를 갖고 가야 된다라는 점이었다라고 하면은 한 4 정도 강도에 대한 변함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정고점으로 주가가 가는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의 AI 같은 경우가 다시 자본을 회수하는 걸 보여주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기 안에 또 이렇게 센티멘탈이 바뀔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반도체, 특히 AI를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확신이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으로 확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느꼈고요. 그런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가짜뉴스이지 않을까. 우리가 시장에 대한 센티멘탈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될까,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더욱더 고민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슈가 버핏이 울타뷰티 담았다 이 소식인 것 같아요. 화장품 관련주들 저희가 실적을 받아든 다음에 조금 약간 피어오르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전략 짜가면 좋을까요? 모든 중심은 실적에 있고요. 그 실적을 통해서 지금 형성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점을 핵심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답의 윤곽이 나옵니다. 즉 싸냐 비싸냐 이거거든요. 싸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을 때 하나의 촉매가 되어서 주가가 강할 거고요. 싸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워렌 버핏 투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장의 1등주, 그 업종 내의 1등주의 밸류에이션 수준을 봅니다. 지금 실리콘트 같은 경우가 올해 내년 실적 기준으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18배 정도 돼요. 자기 자본이익률은 60% 후반입니다. 자, 울타뷰티랑은 구조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 편하게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봅니다.
울타뷰티 같은 경우가 주가 수익 비율이 15배 수준, 13배 수준,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익률이 50%대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실리콘2는 비싼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이하에서는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내년의 실적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눈높이에 맞춰져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과거에 중국의 그 소비가 나타나던 화장품 사이클과 유사하게 지금 북미 쪽에 타겟을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 우려는 뭐였냐? 경기 침체 부분이었어요. 소비 같은 경우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라는 점인데, 세부적인 면에서 미국의 화장품 소비는 MZ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당연히 구매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가 당선이 되면 기존의 뭐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뭐 회수하지 않으니 여전히 소비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까지 다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참 재밌는 사항인데요.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나친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밸류에이션 쪽에 부담도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적 시즌 안에서 세론 현상이라고 하죠. 우선 뭐 비슷한 실적이 나오면 우선은 매도를 하고 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기준을 잡고 가야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 추정치 대비해서 비싸냐 비싸지 않냐, 이 기준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면은 울타뷰티와 유사한 구조를 갖춘 우리나라의 기업은 올리브영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CJ의 상대적인 주가를 보면 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뭐 CJ 쪽으로 좀 접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실리콘2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비싸지 않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네. 궁금해했던 부분들을 좀 긁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울타뷰티와 비슷한 구조의 CJ 쪽으로 오늘 수급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셨고, 실리콘2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일단 소매 판매 지표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안도해도 괜찮을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실리콘2의 성장세 자체도 그렇게 크게 꺾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가지 대선 이슈라던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화장품 관련주들의 센티멘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로도 읽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실리콘2 외에도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코스메카라던가 미국 쪽의 비중이 좀 적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번의 핵심은 북미 쪽의 실적입니다. 네. 전체 매출에서 북미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핵심이 되는 쪽이죠. 적어도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발생하는 쪽의 기업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북미 쪽의 실적이 아직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기업들, 그 다음에 중국 쪽, 그 다음에 기타 해외 쪽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차별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답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 레벨에 있어요. 주가 수준 레벨 같은 경우가 절대 주가 기준, 절대 주가라고 하면 고점과 저점, 어디에 주가가 가까운지를 보시면 절대 주가 고점에 가깝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쪽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요. 근데 절대 주가 저점에 가깝게 화장품 업종 중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빠져 있는 쪽에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 2분기 실적을 봤는데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 또한 그럼 부정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반등이 좀 더딘데요. 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상대적으로 화장품 업종에서 주가가 이 종목이 빠져있네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 불안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법인에 일회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거되는 걸 3분기 실적으로 확인하고 접근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전적인 요소가 있는 쪽에 제거, 그 부분을 확인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좀 매출 비중이라던가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하면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좀 로봇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사님께서 많이 걸어 다니시죠? 네. 네. 매우 바쁘게 또 다니고 계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이들 운동을 하실 때 이러한 로봇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보핏으로 로봇사업 본격화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실적 시즌 때는 당장 실적이 나오지 않는 업종은 외면이 됩니다. 근데 로봇 업종 같은 경우는 당장 영업이익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매출을 통해서 계속 투자가 나타나고 매출 성장 정도가 나타나는 업종이다 보니까 실적 시즌 때 외면이 되었다가 이제 그 시즌이 끝나면 하나의 모멘텀이죠. 이 산업 같은 경우가 어떤 요소가 나타났을 때 주가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대기업 투자를 단행한다든지 그런 요소가 있으면 주가가 반응하기 마련인데요. 지금 삼성의 보핏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게 언제 출시된다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기사화가 된 부분은 한 9월 정도 출시 이런 뉘앙스를 내비추기는 했어요.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 보핏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실적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수 있는 쪽은 인탑스, 이렌시스,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총괄 담당을 하는 쪽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이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웨어러블 로봇을 올해 상용화 예정에 있습니다. 즉 상용화라고 하면 대량 생산을 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쪽과 관련돼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은 현대로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을 함께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로 가면 애플 같은 경우가 탁상용 로봇 같은 경우를 연내 이제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이폰 차기작 시리즈죠. 그때 시점에 맞춰서 AI와 관련된 쪽을 풀 가동을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로봇 쪽은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서 로봇 관련주들 한번 기대감 갖고 살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픽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쪽에서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화장품 쪽을 갖고 왔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격렬한 충돌이 있어요. 화장품은 피크가 지났다, 아니다 이런 충돌이 있는데 저는 그 충돌에 벗어나서 가격 매력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렌징 토너, 세럼, 선크림 이런 제품을 주로 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23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3,66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자체도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시장 안에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찾는다라고 하면 울타 뷰티 쪽에 제품이 들어가는 기업들을 또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의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25,000원 수준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이성욱 이사님의 오늘의 픽은 마녀공장이었습니다. 울타뷰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마녀공장, TNL, 라파스 같은 종목들이 꼽히고 있는데 마녀공장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 제품의 경우에 탄탄한 라인업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 전략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